말없는 마차는 인간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마른 마차를 오래 끌지도 못했고 때론 제멋대로라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냄새도 고약했고요. 그리하여 15세기 말 최초의 자동차가 탄생했습니다. 인류의 첫 작품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천재적이었습니다.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든 태엽 자동차입니다. 15분마다 태엽을 감아주어야 했으니 당연히 실용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아닌 기계를 동력원으로 삼는 이 아이디어야말로 오늘날의 자동차를 잇게 한 원조라 하겠습니다. 이후 지치지도 않고 통제도 할 수 있으며 냄새도 나지 않는 마차에 대한 인간의 도전은 계속되었습니다. 100년 후에는 돛을 달아 바람의 힘으로 달리는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닌 바람 부는 데로만 가야 했습니다. 바람 없는 날엔 아무 데도 못 갔고요. 그리고 또 100년이 흘러 이번엔 증기로 가는 자동차를 내놨습니다. 이 차는 너무 무거워 방향을 틀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끊임없는 노력 끝에 100년이 또 흐른 19세기 말 드디어 자동차다운 자동차가 탄생했습니다. 독일의 카를 벤츠가 가솔린 자동차를 만드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후 독일은 소위 독삼사라고 불리는 벤츠, BMW, 아우디 등을 내세워 지금껏 단 한 번도 최고의 자동차 나라라는 명성을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독일은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독일을 자동차 강국으로 만든 초창기의 흥미로운 몇 가지 장면들을 스케치하듯 소개해봅니다. 영국의 헛발질. 사실 독일에겐 행운이 따랐습니다. 영국이 적기 조례라는 헛발질을 해주지 않았다면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산업혁명 후 영국은 증기자동차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동차는 그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시끄럽고 그을음을 내뿜는 데다 툭하면 사람을 다치게 해 시민들은 달리는 괴물이라고 무서워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차업계의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마차는 당시 가장 많은 사람을 실어 나르는 대중교통 수단이었습니다. 증기자동차는 마차보다 2배 이상 빠르고 2배 이상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반면 요금은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철도업계 역시 경쟁업체의 출현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잃는 게 두려운 이들의 반대로 자동차에 대한 각종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영국 의회는 우선 자동차의 통행료를 마차의 10배 이상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선 마차보다 빨리 달리면 안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앞권은 적기 조례였습니다. 붉은 깃발을 든 기수가 자동차의 55m 앞을 걷다가 마차를 발견하면 운전사에게 신호를 보내 말이 놀라지 않도록 자동차를 세워야 했습니다. 과잉 규제 논란에도 이 법은 31년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이 사이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마부 대신 일자리를 잃은 기술자들은 미국, 독일, 프랑스로 향했습니다. 덕택의 이 국가들은 기술 격차를 단박에 줄이고 자동차 산업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적기의 조례는 산업을 죽인 어리석은 규제의 대명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여성 운전자 베르타 벤츠. 카를 벤츠가 만든 세계 최초의 자동차 이름은 페이턴트 모터바겐이었습니다. 가솔린 엔진이 장착돼 3바퀴로 달리는 2인승 마차였죠. 하지만 이 역사적인 자동차도 처음엔 영국 못지않게 찬밥이었습니다. 냄새나는 고물이라는 손가락질에 소심해진 벤츠는 이 차를 세상에 내놓지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아내 베르타 벤츠가 친정에 다녀온다는 편지를 남겨놓고 두 아들과 함께 남편 몰래 차를 몰고 나섰습니다. 당시 도로는 엉망진창 흙길이라 때론 밀고 가야 했습니다. 도중 체인이 끊어져 가죽 신발을 잘라 대신 쓰기도 했습니다. 기름이 바닥나면 길가의 약국에서 석유 에테르를 사 연료통을 채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악전고트 끝에 베르타 벤츠는 마나임에서 친정인 포르츠하임까지 106km를 무사히 주파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 독일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벤츠의 차는 연약한 여자와 아이들도 장거리를 달릴 수 있는 안전한 차라는 인식도 함께 했습니다. 이 덕에 벤츠의 자동차는 비로소 주문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벤츠 자동차를 널리 알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베르타 벤츠는 세계 최초의 여성 운전자 겸 테스트 드라이버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연료를 산 약국은 지금도 운영 중입니다. 역사상 첫 주유소로 기록되며 자동차 마니아들의 성지순례 코스가 되었습니다. 국민차 폭스바겐. 아돌프 히틀러는 1933년에 독일 수상에 올랐습니다. 당시 일반인이 자동차를 가진다는 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독일은 1차 대전 패전으로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라 경제적으로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국민 모두가 차를 갖게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독일의 건재와 게르만의 우월성을 세계에 알리고 국민으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었습니다. 세계는 히틀러가 미치광이란 걸 이때 알았고 독일인들조차 이를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자동차 공학자였던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에게 국민차 개발을 의뢰했습니다. 히틀러가 내세운 조건은 무척 까다로웠습니다. 5인 가족이 탈 수 있어야 하고 시속 100km로 달릴 수 있어야 하며 겨울에 엔진이 얼지 않아야 하고 차정비가 쉬워야 하며 1리터의 기름으로 14km 이상 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조건은 자동차 가격이 1000마르크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오토바이 가격으로 자동차를 살 수 있어야 했죠. 이 미친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3년의 연구 끝에 내놓은 차가 바로 그 유명한 폭스바겐입니다. 독일어로 폭스는 국민, 바겐은 자동차이니 국민차라는 뜻입니다. 히틀러는 목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주일에 우표 한 장씩을 4년간 사모으도록 했습니다. 그럼 몇 명이나 이 국민차를 갖게 되었을까요? 0명입니다. 히틀러가 도중에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수십만 명이 매주 낸 우표값은 고스란히 전쟁 비용이 되었고 폭스바겐은 군용 차량이 되었습니다. 전후 포르쉐 박사는 전범으로 체포되어 프랑스의 디존 감옥에서 2년을 복역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차 개발은 독일의 자동차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미국이 딱정벌레 닮았다고 비틀이란 이름으로 조롱한 독일의 폭스바겐은 그 실용성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은 세계가 인정하는 자동차의 나라가 되어갔습니다. 독일을 내달리게 한 아우토반. 독일이 고속도로인 아우토반을 건설한 이유는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차 대전 후 배상금 청구와 세계 대공황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600만 명이 넘었습니다. 1920년대의 바이마르 공화국 때 건설이 시작되어 나치가 이어받았고 지금은 독일 전역에 13,000km나 깔려 있습니다. 이 중 속도 무제한 도로가 70%나 되죠. 아우토반은 독일 자동차 산업을 지금의 자리까지 올려놓은 숨은 공신입니다. 아우토반에선 독일 차들 간의 속도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속도가 뒤지면 당장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독일 차들은 주행 성능이 뛰어난 차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코너를 돌아야 하니 차체 강성도 뛰어나야 했고 그러면서도 내구성과 안전성도 좋아야 했습니다. 독일 차들은 대개 핸들이 무겁고 승차감이 딱딱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우토반을 200km 이상의 속도로 달리다 보니 안정성을 고려해 생긴 특성들입니다. 사실 아우토반은 실업자를 구제하려는 애초 목적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오히려 통행 차량 부족으로 돈만 낭비했다는 거죠. 하지만 독일 차들은 이후 아우토반을 매일 달리는 독일인들로부터 수시로 냉혹한 평가를 받아야 했고 이게 독일 차의 수준을 끌어올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 건 분명합니다. 예고된 위기. 독일 자동차는 지난해 역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지난 지금 독일은 자동차 산업 전체가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는 위기감으로 가득합니다. 독일은 그간의 성공에 취해 전기차 전환이 너무 늦었습니다. IT와 소프트웨어도 경쟁국 수준에 한참 멀고 전기차의 심장이라 할 배터리는 걸음마 단계입니다. 이게 올해부터 독일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서의 급격한 판매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자동차는 독일 수출의 15% 이상을 담당해왔습니다.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보쉬, 콘티넨탈, ZF와 같은 세계적인 부품 회사들에서 일하는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들이 거의 100만 명입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필요한 부품이 절반 이하라
이대로라면 대규모 실업 사태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독일은 EU와의 합의에 따라 2035년까지는 내연기관차를 전부 퇴출시켜야 합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입니다. 100년 이상 자동차 시장을 지배해온 독일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세계를 보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